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한남 3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이번에 났습니다. 원래는 올 초에 날 계획이었으나 판매 시설과 근생 시설을 갖고 있는 상가조원들이 어떤 조합과의 이런 그 이해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 그게 법원까지 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취함으로써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뭐 축하를 드리고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면 이제 이 재개발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한남 3구 같은 데는 이제 투기가지구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의 이제 사업장의 개요인데요. 원래 5개의 구역이 있죠. 한남 1구역이 있었는데 1구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이제 신통으로 이제 지금 준비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한남 3구역이 지금 이번에 관리 차원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이제 참 마지막 한 80%까지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천주공 아파트 올해 이제 분양 끝내면서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다. 그런데 또 한남 뉴타운 3구역도 이번에 이제 되면서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이는 신문 기사도 나왔죠. 그래서 38만 6,395제곱미터고요. 가구 수는 무려 5,800가구가 들었습니다. 현대건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변수는 일부 조합원 뭐 이제 소송 결과인데 이거는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근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시설. 그게 이제 뭐 현대백화점을 짓는 판매 시설과 조합원들이 가지는 근생 시설이 그런 그 차이점을 조합과의 어떤 그런 거를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관리처분 이제 처분 취하해달라는 이제 소송까지 갔는데 이번에 이제 해결이 돼서 관리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한남 4구역도 있고요, 5구역도 있는데 지금 뭐 이제 2구역만 대우건설이 지정된 상태고요. 지금 4구역과 5구역도 지금 이제 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남산 밑이죠. 그래서 고도 제한 완화 여부가 또 시공사들하고요 어떤 그런 데서 아마 선정하는데 아마 그게 큰 이슈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걸 따르면서 조합원 자격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도정법 제39조인데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을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또 알고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18년도에 이제 이게 2017년도 8위 대책으로다 이게 그 투기가율로 지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또 2018년도 1월 24일 이후에 이전에 사업 시행인가가 난 거는 이제 뭐 이렇게 관리처분이 떨어지더라도 매매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떨어진 거는 이제 관리처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조합원 입주권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혀 매매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부터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도정법 39조에 있는 조합원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9조 1항이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 시행자가 신탁업자, 이건 신탁 방식을 이제 같은 얘기죠. 위탁자가 이제 이 조합원이고 토지 등 소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은 토지만 또 90제곱미터 이상만 있으면은 또 조합원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재건축의 경우는 조합에 동의한 사람만 또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재개발은 또 강제 조합이라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해도 관리 처분 시 분양 신청할 때까지는 조합원으로 또 지인을 인정받습니다.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로 하는 한 명으로 이제 조합을 본다. 근데 요거는 전국이에요. 이거는 뭐 서울뿐만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전국 뭐 부산이든 뭐 광주든 경기도든
이 재개발할 적에 조합원 자격은 이렇게 이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가 바로 그거죠. 재개발 조합원은 토지만 있어도 되고 건물만 있으면은 조합원의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자,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면 공유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근데 요거를 또 이제 또 알고 또 가야 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는 동일한 세대별,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이죠. 직계조속은 1세대로 보고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혼, 19세 이상의 자녀, 그러니까 성이라 봐야 되겠죠. 분가, 세대별 주민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간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외하고는 한 세대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보면은 이제 상속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이제 만약에 아버님이 이제 됐을 때 상속을 하면 그 밑에 자녀들한테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이제 공유로 보고 이 조합원은 이제 대표 조합원을 뽑는 거죠. 그래서 대표 조합원이 조합에 와서 조합원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자,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인가 후입니다. 요거는 저거 아니라 한 명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건물 또는 그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될 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죠. 원래는 조합 설립 전, 자, 여기 이렇게 다세대 건물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여기를 이제 수익성 건물로 보고 그랬는데 이게 조합 설립 전까지는 이제 매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합 설립 후에는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로 받는 게 되면 너무 이게 손해가 나니까 이거를 공유로 넘겨서 그 공유자 중에 한 명이 이거를 받으면은 이거를 이제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있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2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택법 제2항인데요. 투기과열 지로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1항은 전국이고 요 2항은 이제 여기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투기과열 지구가 되면 관리처분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에는 또 뭐 전매 제한 뭐 이런 게 또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후,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후, 해당 정비 사업의 건축 또는 토지를 양수, 그러니까 매매나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 대 상속이나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후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에만 해당되는 예로 보시겠습니다. 또 재건축 같은 데는 토지와 또 건물이 있어야 이게 또 조합원이 되죠. 그래서 주의하실 게 이런 뭐 이제 주공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재건축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단독주택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건물이 없고 그러니까 낮은 상태가 있죠. 그거는 이제 재개발에서는 90제곱미터 이상, 지방에는 60제곱미터 이상이면 조합원 입주권을 주는데 단독주택 재건축에서는 이게 완 건물과 토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이제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예외 규정을 뒀죠. 이게 2017년도 10월 24일 날 2020년도 6월 9일, 2025년도 4월 4일 이게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첫 번째죠. 1세대원이죠. 1세대원이
근무상, 또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인데 뭐 이제 그 뭐 내가 당뇨가 있다, 아니면 뭐 내가 또 어디가 뭐 저건 다르는데,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 이 질병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질병 치료, 또 그 다음에 취약, 결혼으로 인해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게 매매가 조합원 지휘승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은 여기 또 개정이 됐는데, 먼저는 그러니까 이 서울이면은 서울이잖아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게 경기도지 않습니까? 수도권이라죠, 이게. 이 수도권 밖으로 나가라 그랬었어요. 그러면 강원도 쪽이나 충청도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렇게 특별시나 광역시니까 인천광역시로 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부천시로 가도 되고요.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이 그분의 그 물건을 샀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조합원 지휘승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현금 청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질병 치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년 이상 치료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원장이 어떤 그게 있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주택으로.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대원 모두 해로 이주하거나 세대원이 모두 해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가끔씩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뭐 캐나다로 나가신 분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그 물건을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임자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이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0년 보유 5년 거주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문자로 올 때 그러죠. 10년 보유한 물건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문자를 넣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걸 샀을 때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은 우리가 이제 조합원 지계설립이 낮다 하더라도 이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80조죠.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이제 주택공사 공유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그 공공재개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공공재개발. 자, 공공재개발의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지분 공유형.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재개발 쪽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조합원들이, 원주민들이 그 입주하는 경우가 뭐 10에서 많아야 20%입니다. 나머지 8, 90%는 전부 다 팔거나 이제 뭐 이렇게 이전해 가는 그런 경우인데, 나는 이 집에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재개발하면 이 지분형이 있습니다, 이게. 자, 나는 추가 부담금 때문에 입주를 못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집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입주를 하죠. 그래서 지분이라도 이제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5년 거주, 5년 전매 제한이 10년 걸리죠. 5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20년 정도에 거쳐서 자기 지분을 갚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이 주택공사와 이제 LH하고 이제 공유하는 경우죠.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이제 이게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타가 있죠. 기타 사항이 있는데, 관리 처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꼭 뭐 이거를 이 물건을 뭐 지금 법에서는 이제 이게 이 관리 처분이 떨어지면 안 된다 하지만,
또 11가지의 또 이게 그 입주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그 다음에 또 뒤를 이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내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합원 자격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자, 조합원 자격을 따져서 이것이 이제 자격에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이게 그 투자를 해야지. 이거가 조합원 자격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데 들어간다. 이거는 우리가 그것처럼 큰 그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중개사고가 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또 조합 설립이 났는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3년이 지나도록 안 났다. 이때 또 이게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난 날부터 3년이 지났는데 또 착공이 안 된다. 또 이런 또 이렇게 3년이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또 다음에 시간을 내서 또 한번 촬영을 해서 또 한번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현장에서 재개발 쪽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물을 접해온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소액부터 이제 그 많은 투자를 이제 권해드리고 또 투자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도 뭐 월 1회에서 최소한 2회 이상은 이제 현장을 이제 임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이 번호죠.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또 모르면 제가 세무사님이나 법무사님을 통해서라도 알아서 또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